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나라가 어떻게든 망해야 돼. 그래야 자신들이 다시 정권을 뺏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킬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언론이 너무 조용해. 얼마나 조용하냐면 메이저 언론들은 아예 다루질 않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해도 조중동, KBS, SBS 이런 데는 아예 다루질 않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이걸 이렇게도 다루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 월성 원전 방사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대표 때문에 그 뒤에 누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월성 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언론은 너무 조용하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알리는 수밖에 없다. 제 힘이 아주 미약하지만 자꾸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네요. 월성 원전 방사능 유출 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수상할 만큼 조용하네요. 월성 1호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눈치 보기인가 봅니다. 언론도 검찰도 스스로 개혁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방사능 유출에 대해 신속한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잘 담고 있어요.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이 됐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변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뤄야 되잖아요.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론이 이걸 쉬쉬하고 덮고 있어요. 이 일이 이슈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김용민 의원은 바로 검찰의 눈치 보기가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100%죠. 100%입니다. 월성 1호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눈치 보기? 아니, 눈치 보기가 아니라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은요, 지금 월성 1호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법원에서 그 징계를 풀었죠. 복귀하자마자 바로 무엇을 했냐면 바로 이 월성 1호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월성 1호기 수사는 무엇이냐? 감사원의 감사서부터 출발했는데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 감사원장이 거의 답정너식으로 감사를 했어요. 결론부터 쉽게 설명하면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려고 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대통령 눈치 보느라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 문제다라고 감사원 보고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받자마자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소를 해요. 이 고소를 받자마자 윤석열은 바로 뛰어들어가서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공무원 3명을 구속 기소시켰어요. 월성 1호기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언론, 사법부 다 마찬가지죠. 기득권 카르텔들은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든 못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나라가 어떻게든 망해야 돼. 그래야 자신들이 다시 정권을 뺏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킬 수 있으니까.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저들은. 정말 창피한 것도 모르고 싸우고 있거든요. 이제는 될 대로 되라. 뒤가 없다. 우리는 총공세다.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됐다. 이 얼마나 끔찍한 뉴스입니까? 이걸 다루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이라는 겁니다.
미친 겁니다.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들은 언론이기를 포기했고 그냥 기득권에 기생하고 있는 파렴치한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서 월성 원전, 방사능 누출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론들이 얼마나 다루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포탈 다음에서 월성 원전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언론사들 한번 볼까요? 머니투데이, 민중의 소리, 데일리안, UPI 뉴스, 이주간 시흥, 머니S, 매일경제, 이코노믹 리뷰,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고발뉴스, 뉴스프리존, 하비엔.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KBS는 원전 수사로 넘어갑니다. 자, 방사능 누출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방사능 누출까지 해볼까요? 허핑턴, 뉴스프리존, 데일리안, 안동문화방송, 포항 MBC, 아시아경제, 민중의 소리, 머니투데이, 고발뉴스, UPI 뉴스, 이주간 시흥, 머니S, 매일경제, 하비엔, 경기신문, 위키트리, 아시아타임즈, 한스경제, 굿모닝 충청, 한국정경신문 없어요. 없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메이저 언론사가 다루고 있질 않아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뉴스화하지 않는다? 대단한 언론 아닙니까? 자, 그리고 메이저 언론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볼까요? 얼마 전에 코스피 3000 돌파했죠? 코스피 3000 돌파했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화랑이다. 뭐 이렇게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메이저 언론들의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YTN의 뉴이저에서 나온 건데요. 자, 이명박은 2007년 12월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기 첫 해에 코스피 3000 찍고 임기 내 코스피 5000 찍겠다. 자, 그리고 박근혜도 코스피 3000 시대 열겠다. 이렇게 말만 했어요. 말만 해도 그냥 좋다고 받아 적어 주더니 2021년 코스피 3000 돌파했을 때 나온 기사들 보십시오. 동아일보 3000피 찍은 날 함께 울린 경보음, 서울신문 코스피 3000 터치 동학개미의 힘 불안한 새 역사, 뉴시스 코스피 3000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조선일보 사흘간 5조 불개미 증시 열렸다 닫힌 3000. 뭐죠 얘네들? 자, 3000 가자 하더니만 3000이 딱 되니까 불안하답니다. 코스피 3000 언론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YTN 뉴이저가 꼬집었어요. 조선일보 코스피 3000 불안한 축포, 중앙일보 코스피 3000의 비트코인 4천만원 짙어진 비투 그림자, SBS 동학개미가 이끈 코스피 3000 시대 비투 우려 여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사 내용 보면 코스피 지수 3000은 지난 정권에서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큰 의미를 부여했던 수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주가 3000 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박근혜도 역시 임기 내 코스피 3000을 약속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코스피 3000이 시사하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내에 찍어버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3000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불안한 축복, 비투 그림자. 자, 보면 지난 2007년 코스피가 2000을 돌파하자 언론들은 이제 3000 시대로 가야 한다며 일제히 큰 기대감을 보였다. 제목에 느낌표를 찍는가 하면 경제 호황의 신바람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하며 연일 주요 뉴스로 부각했었다. 지금은 3000을 찍었지만 불안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시나리오가 아닌데 왜 자꾸 주가가 올라가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조중동이 절대 보도하지 않는, 보도할 수 없는 2020년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적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해외건설 351억 불 달성했습니다. 자, 지금 이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도 작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351억 불을 달성을 해서 최근 5년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작년과 비교할 때도 57%가 증가했습니다.
자, 또 외환 보유액 4,431억 달러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7개월 연속 최대치이고 11년 만에 최대 증가를 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가 다시 외환 위기를 겪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할 일이 없다라는 걸 보도할 리가 있나요? 외환 보유액이 4,431억 달러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달러를 그만큼 나라가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나라가 망하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든든한 소식인데 보도하지 않죠. 망해야 되니까 이거 보도하면 안 돼.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뉴스에. 자, 전 세계 70% 한국산 진단 키트를 사용한다. 수출액이 2조 5천억 원이에요. 이 진단 키트만으로. 대단하죠. 이런 거는 칭찬해줘도 되는데 조중동은요, 우리나라 진단 키트가 불량이다 라는 어떤 찌라시만 가지고 기사화하기 바쁘죠. 이것들은 한국인들이 아닌 것 같죠? 한국이 잘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또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 농식품이 수출이 엄청 잘 됐대요.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다. 금액이 얼마냐면 6억 3,400만 달러를 팔았다고 합니다. 뭐 보시면 김치도 있고 인삼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요. 미국에서 비비고 만두가 데이트를 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자, 이렇게 수출 쪽에서는 잘 되고 있으면 언론이 아우 잘한다 해줘야 일하는 사람들도 힘이 나고 할 텐데 안 해요. 안 다룹니다. 왜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잘 되면 안 되니까. 모든 지표가 나빠야 되니까. 자, 선박 수주 점유율도 1위를 달성했습니다. 45%, 중국이 31%, 일본이 12%라고 하는데 저 점유율 45%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요. 내용이 좋아요. 비싼 배는 다 우리나라로, 기술이 필요한 배들은 다 우리나라로 오는 겁니다. 마진이 높은 거, 부가가치가 높은 건 우리나라가 다 하는데 그게 점유율까지도 높으니 숫자뿐 아니라 내용까지도 선박 쪽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 정부가 망해야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지킬 수 있는 이 적폐 세력들은 총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의 방사능 누출 사건은 굉장히 큰 뉴스예요. 심각한 뉴스입니다. 하지만 기성 언론들 다루고 있지 않아요. 우리라도 계속 얘기해야죠. 빨리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정부가 내놓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